왜 아침마다 눈 주변이 붓고 오후가 되면 양말 자국이 또렷할까요? 왜 물을 충분히 마셔도 소변 거품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점점 피곤해지는데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느끼실까요? 이런 증상들을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할 수 있는 신장이 지쳐서 보내는 신호예요. 신장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놀라운 기관이죠. 그런데 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노폐물이 쌓이고 몸 곳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두식입니다. 20년간 노년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며 신장 영양 연구를 해왔어요.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단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두려운 특성이 있지만 동시에 올바른 음식과 습관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사실도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신장 건강을 위해 특별한 약이나 건강식품을 찾으세요. 하지만 제가 연구를 통해 확인한 건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음식 3가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신장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 냉장고 안에 이미 있을 수 있는 음식들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3가지 음식은 단순히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연구 데이터와 임상 사례로 입증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을 어떻게 조리하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 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박은호 72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몇 년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계속 있었대요. 처음엔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싶어서 물을 더 마셔봤지만 거품은 여전했죠.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신발 신기가 답답해졌는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며 넘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로감이 너무 심해지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죠? 제가 박은호님의 식단을 꼼꼼히 점검해 봤더니 문제가 명확했어요. 소금 섭취량이 하루 9g이 넘었고 조리할 때 쓰는 기름도 대부분 정제유였습니다. 제가 드린 첫 번째 조언은 아주 단순했어요. 조리용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바꾸고 반찬간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보자는 거였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어요. 딱 3주가 지났을 때 박은호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고 저녁에 다리가 붓는 증상도 많이 완화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신장은 조용히 손상되지만 회복력은 꾸준한 실천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변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고 그걸 꾸준히 유지하면 신장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음식 조리법과 섭취 시간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가 절반의 효과밖에 내지 못하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박은호님이 증명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신장을 지키는 음식 3위부터 1위까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올리브 오일부터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이 좋다는 건 알지만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세요.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염증을 낮추고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핵심이에요. 신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염증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35%나 낮았어요. 이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먹느냐예요. 아까 말씀드린 박은호 72세님은 매일 아침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드셨어요. 정제유 대신 완전히 바꾸신 거죠. 그랬더니 3주 만에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완화됐습니다.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샐러드나 찐 채소 위에 올리브 오일을 생으로 뿌려서 드세요. 절대로 볶거나 튀기면 안 됩니다. 열을 가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돼요. 그리고 보관할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올리브 오일은 빛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짙은 유리병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기름으로 요리하고 계신가요?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를 그냥 채소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장 건강에는 정말 특별한 음식이에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신장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설포라판이 염증성 단백질을 최대 40%까지 억제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 연구에 참여하신 정명자 68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브로콜리를 그냥 삶아서 드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조리법을 바꿔드렸어요.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서 5분간 공기 중에 두었다가 그 다음에 2분만 쪄서 드시라고 했죠. 왜냐하면 브로콜리를 자르면 설포라판 성분이 활성화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오래 익히면 이 성분이 파괴돼요. 정명자님이 이렇게 바꿔서 드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고 부종도 많이 완화됐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브로콜리를 작게 썰어서 5분간 두세요. 그 다음 2분만 찌세요. 여기에 들기름 1스푼과 두부를 함께 묻혀서 드시면 영양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칼륨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브로콜리를 주 3회 이내로 조절하셔야 해요. 칼륨이 너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평소에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1위 음식을 말씀드릴 차례예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마늘이 신장에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신장은 혈압에 아주 민감한 기관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고 역과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국립보건연구원 임상 자료를 보면 생마늘을 섭취한 그룹은 혈압이 평균 8mm 수은주 정도 낮아졌어요. 이 정도면 신장이 받는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최기석 70세님은 다진 마늘을 10분간 실온에 두었다가 브로콜리와 함께 무침으로 드셨어요. 그랬더니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소변 거품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늘을 먹는 방법도 중요해요.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면 알리신 성분이 활성화되는데 이때 5분에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성분이 제대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오이나 브로콜리와 함께 무침이나 샐러드로 드세요. 열을 가하면 안 돼요.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위가 약하신 분이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한두 쪽 정도가 적당해요. 혹시 마늘을 생으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이 세 가지 음식이 바로 신장을 되살리는 핵심입니다. 올리브 오일로 염증을 잡고 브로콜리로 세포 손상을 막고 마늘로 혈압을 조절하는 거죠.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신장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이제 신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까지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신장 건강을 좌우합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본 문제가 바로 잘못된 습관이었어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습관이 그걸 다 망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오늘은 신장을 지키는 5가지 핵심 습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짠 음식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유독 소금 섭취량이 많거든요. 국물 음식을 좋아하시잖아요. 찌개, 국, 라면 이런 음식들이 문제예요. 국물에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짠 음식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세요. 신장은 소금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쓰거든요. 소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통제 남용을 피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두통도 있고
그래서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신장에는 정말 위험해요. 진통제는 신장의 혈류를 줄이고 역과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 손상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물론 통증을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습관적으로 먹지 마시고 정말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드시라는 겁니다. 만성 통증이 있으시면 물리치료나 다른 방법을 먼저 고려해 보세요. 세 번째는 단백질 과잉 섭취를 주의하는 거예요. 요즘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근육 만들려면 단백질 많이 먹어야 한다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장이 약한 분들한테는 과한 단백질이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붉은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커집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기는데 그걸 처리하는 게 바로 신장이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건 단백질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붉은 고기 대신 생선, 달걀, 흰자, 두부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같은 단백질이라도 신장에 주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네 번째는 흡연과 음주를 줄이는 겁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신장은 혈관 덩어리 같은 기관이거든요. 혈관이 좁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역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고 신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줍니다. 특히 소주같이 도수가 높은 술을 자주 드시면 신장이 정말 빨리 망가져요. 지금 당장 끊기 어려우시다면 양부터 줄여보세요. 담배는 하루 한 개비씩 줄이고 술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해 보는 거죠. 다섯 번째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관이잖아요. 물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돼요. 노폐물이 신장에 쌓이고 결석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미지근한 물이에요. 너무 차가운 물은 몸에 부담을 주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저녁 전에 한 잔, 이렇게 규칙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 5가지 습관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시도해 보세요. 오늘은 반찬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내일은 물 한 잔을 추가하고 모레는 진통제 대신 찜질을 해보는 식으로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결과가 됩니다. 꾸준히만 하시면 신장이 쉬어갈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어요.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 바로 바꿔볼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장을 살리는 3가지 핵심 음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올리브 오일이었죠. 염증을 낮추고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요. 생으로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공복에 한 스푼씩 섭취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브로콜리였어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신장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잘게 썰어서 5분 두었다가 2분만 찐 뒤 들기름과 함께 드세요. 셋째는 마늘이었습니다.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서 신장을 보호해요. 다진 마늘을 10분 두었다가 생으로 무침이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장을 지키는 5가지 생활 습관도 배웠어요. 짠 음식 줄이기, 진통제 남용 피하기, 단백질 과잉 주의하기, 흡연과 음주 줄이기,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였죠. 이 5가지가 음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잘못된 상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돼요. 적정량과 올바른 조리법이 신장을 살린다는 게 진짜 진실이에요. 브로콜리도 칼륨이 많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마늘도 생강도 과하면 위장에 무리가 갑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짠 음식, 진통제 남용, 단백질 과잉, 흡연과 음주 이런 습관들은 신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들어요. 특히 이 중에서도 소금이 제일 위험합니다. 하루 9g 이상 섭취하시는 분들은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기관이에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말씀드릴 거. 하루 한 스푼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여러분의 식탁에 올려보세요. 아침 공복에 그냥 한 스푼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찐 채소 위에 살짝 뿌려 드세요. 딱 그것만 시작하시면 돼요.
그 한 스푼이 여과기처럼 지친 신장을 쉬게 하고 내일의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3주만 지나면 여러분 몸이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단백질 섭취, 근육과 신장을 동시에 지키는 법을 다루겠습니다. 근육도 중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지만 신장 건강까지 함께 챙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니까 꼭 챙겨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신장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큰 용기가 됩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거든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